아, 예, 예.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수석대변인입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은 한강의 기적을 지나며 서울의 성장을 함께해온 곳입니다. 지금 그 용산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용산공원과 국제 업무직을 축으로 녹지와 문화, 일자리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며 서울의 다음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의 변화가 더 단단한 서울의 미래로 더 나은 시민의 하루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68차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네, 268차 서울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서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기상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점퍼 차기가 있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옆에 쓰세요. 서서 박수 쳐주세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아이고 본인이 급해가지고 먼저 올렸어요. 자, 지지율도 사랑도 쑥쑥 올라가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급하시구만. 그래서 행정도 아주 스피디하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늦참하셨습니다. 김영관 당대표 정무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강태웅의 용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하고 용산구청장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하냐라고 생각할 텐데, 윤석열은 강태웅 구청장 후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곳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용산은 몸살을 앓았고 용산의 명예도 많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최고위원을 다니는데 서울 다른 데가 아니라 이곳 용산에 온 것도 이런 윤석열의 용산 시대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곳 용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정원호 후보님도 함께했고 점퍼도 착용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께 더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방금 파란 점퍼를 전달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공인하며 성동 구민이 극찬한 검증된 일꾼입니다. 서울 유일의 삼선구청장으로서 성동의 기적을 일궈낸 성공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또 시민의 삶을 살뜰히 살피는 디테일, 주민과의 막힘없는 소통, 강력한 실행력까지 겸비해 부정 만족도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조만간 우리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 정원호 구청장이 함께 일군 성동의 기적 현장 성수동을 같이 방문할 예정도 있습니다. 이런 실력자를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게 되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 더 발전한 서울을 만들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정원호 후보와 원팀으로 똘똘 뭉쳐 서울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건 용산은 한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던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전은 주민들에게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안겼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이라는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잊을 수 없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용산의 불안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며 용산은 온전히 용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최고위는 그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용산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국민 중심 행정으로 새로운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체계 혁신에 전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인 나라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용산의 발전을 일궈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는 도시행정 경력만 30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용산의 현안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 용산 전문가입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에게도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을 이기면 서울시 전체에서도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웅 준비된 구청장 후보께서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원호와 강태웅 두 분은 서울과 용산을 바꿔놓을 최강의 드림팀, 원팀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후보와 함께 차돌처럼 똘똘 뭉쳐 용산, 서울 정부가 하나로 움직이는 삼각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 국가공원 조성 등 주민의 수건사업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용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실천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만행과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되었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다는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검찰의 만행을 보며 이 모진 시련을 다 견뎌내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진술세미너, 연어파티, 형량거래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은 대북송금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쌍방울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입니다. 어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듣는 이로 하여금 피를 거꾸로 솟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치감에 혼자 2박 3일간 있으면서 잠을 못 이뤘다고 했습니다. 소위 배를 갈라서 장기를 어쩌고 저쩌고 했던 협박과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회의했던 검찰의 야비함과 잔인성에 두렵고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둔갑한 대목에서 국가폭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장의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대체로 공존합니다. 그러나 유독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에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구제불능인 자들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검찰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 또한 다짐했습니다. 티끌만큼이라도 검찰 이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만행에 치 떨리는 노여움에 더해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처럼 이재명 기소라는 목표 아래 이래도 기소 저래도 기소가 되는 검찰의 모진 탄압과 억울함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제가 있었던, 저도 목격자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했다는 언론의 이재명 죽이기가 극성을 부릴 때도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사필 규정, 결국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운 동지로서 검찰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한 역대급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날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가 승리한다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 버티고 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쪽 오셨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경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도 민생도 오늘 본회의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 함께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민생 경제 위기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함께 돌파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 문제에서 국민의힘의 잘못된 시각과 판단은 비타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동 위기 같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야당과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 제거였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방금 조사를 받는 동안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하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압수조서의 피의자로 최소한의 증거도 없이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입국 기록, 현장 동선 등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리핀, 중국 생체 정보 시스템상 미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장 총괄 참고인도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부정했고 국정원이 리호남의 제3국 체류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진술 하나에 기대어 국정조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수의 시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자산시장의 무게중심이 부동산에서 금융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국내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이 63%에서 52%로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5%에서 46%로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먼 미래 같았던 코스피 6천 달성이라는 신기록도 큰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 와중에도 어제 코스피는 전쟁 이후 34일 거래일 만에 다시 6,200선을 탈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남 3구 집값은 26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긴 안목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당원 주권 시대, 국민 주권, 시민 주권 시대에 저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제게 손수 점퍼를 입혀주시면서 선전을 당부한 정청래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 성장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던 빨대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자본과 기업, 인재가 서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대한민국의 입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 용산입니다. 용산을 권력의 상정에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파란 점퍼를 입으며 저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이제는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실력은 이미 교체됐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차례입니다. 지금 시민의 삶은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전환, 중동전쟁의 여파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이 위기를 넘으려면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민주당에는 그 실력 교체를 해낼 유능한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인물로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치룬 모든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박찬대 후보님과도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대의 폭을 더 넓히겠습니다. 하나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시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 두 가지 선거 기간 내내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장태웅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경례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최기상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호 시장 후보님, 이곳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실에 직접 오셔 현장 최고회의를 열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산은 공간적으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반면 용산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다 보니 도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수요가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용산에는 제대로 된 구민 종합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복지, 문화, 여가 시설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용산은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아까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도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지난 3년 동안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용산 구민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용산은 서울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 것입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다서다 반복하듯이 지체된 이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산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용산을 토박입니다. 누구보다도 용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7년 동안 용산 곳곳을 운동화 신고 뛰었습니다. 용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저의 힘으로, 용산구청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력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산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용산의 발전과 용산 구민의 행복과 안전한 용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강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기상 서울시장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후보님들, 우리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되도록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당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응답하라 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의 작고 소중한 목소리들을 들으러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말씀 해주시면 좋은 후보들과 함께 제대로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용산구에서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님과 우리 강태웅 구청장,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서울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생각해보면 한강버스 말고는 생각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무슨 국제 업무직 이런 것조차도 변한 게 실제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서울을 이제 명실공히 K컬처의 중심 도시, 그리고 이 아시아 금융의 허브 도시로서 글로벌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화시킬 유능한 시장 후보께서 이렇게 선출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크게 기대가 됩니다. 서울이 점점 고령화돼 가면서 사실 좀 침체되고 낡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메트로폴리탄을 가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이런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특히 서울을 배경으로 한 캐대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가져온 것처럼 이제 서울이 젊은 도시로서 주거 환경, 주택, 여가 환경, 교통, 그 모든 인프라가 다시 한번 혁신되고 젊은이들이 바로 성동구의 핫플레이스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업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방정부도 이념과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력과 성과로, 그리고 민생과 변화로 우리가 증명해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서울시장 예비후보님, 정원호 후보님, 그리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님 비롯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함께 뛰실 훌륭한 후보님들께서 서울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 서울 용산에 왔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에서 뒷받침할 우리 성수동 성공 신화의 주인공 우리 정원호 시장 후보와 행정의 달인 우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오늘 이곳에서 뵙게 되니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보니까요, 서울이 확 바뀌겠구나. 이제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또 생명과 안전이 불안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 생명과 안전이 지켜내는 그런 서울이 아시아의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네, 서울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의 주인공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무대로 그동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밭으로 총을 만들고 한강에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한강버스를 띄우고, 그리고 종묘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 경관을 망치는 일, 어디에도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에 겨울에 눈이 오면 출근길, 제설이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 역류하는 하수도, 침수된 지하차도 떠오릅니다. 대형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불안하고 도로 위 싱크홀이 또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불안과 불편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정원호입니다.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제설 작업을 완벽하게 마치고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전국 최초의 스마트 횡단보도와 바닥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민원을 직접 답변해온 사람이 바로 정원호입니다. 우리 정원호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본분임을 체감형 행정으로, 실력으로 입증한 유능한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의 주인을 시장에서 시민으로 되돌리는 선거입니다. 성수동을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바꾼 탈바꿈한 정원호 후보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서울을 만들 적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 10년 무능, 무대책, 무책임 행정을 끝내주시고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일잘러, 시장, 정원호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20대 대선 조폭설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라고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2020년 대선은 불과 0.73% 역대 최소 격차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습니다. 결정적 허위 정보 하나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조폭설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고 내란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조폭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허위 폭로의 주역인 변호사 장영하와 조폭 출신 박철민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숨쉬듯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던 자들이 자신들이 책임 앞에서는 단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그 허위 폭로를 재생산하는 글과 영상이 넘쳐나는데요. 그로 인해서 2차, 3차의 가해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허위 폭로에 앞장섰던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도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마땅히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민 주권을 농단한 행위는 명백한 중대범죄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누가 이 조폭설을 기획했고 승인했고 유포했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인권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선거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변화와 혁신으로 그야말로 국가 변화를 완성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 산무를 끝내고 서울시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선거입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 계신 정원호 후보께서 TBS 사태를 오세훈 시대의 가장 비정상화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시간 내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이곳 용산을 비롯해 홍콩, 양재, 구로 그리고 가산의 4대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실력 교체, 세력 교체를 통해서 오세훈의 산모를 끝내고 그리고 멈춰선 서울을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옆자리에 계신 우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님은 좀 전에 본인이 말씀한 그대로 30년 행정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가장 인정한 그야말로 행정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태웅 후보와 이해찬 총리님을 작년에 모시고 두세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식사를 했을 때는 총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행정도 알고 그리고 용산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서 또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일 때 비서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만나뵀을 때는 강태웅 후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정진하라고 그러면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공직자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그런 강태웅 후보가 출마한 이곳 용산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야말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고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산이 승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한 지역의 선택 그 이상입니다. 시대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국정조사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그 자체를 이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발언입니다. 참으로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교만한 발언입니다. 피의자 회의와 진술 세미나로 각본을 쓰고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마시고 국민을 정면으로 보십시오. 민주당은 정치검찰 위선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을 역사의 심판대에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이곳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전진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용산으로 오자 용산은 멈춰섰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옮겼고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산에서 13대란을 일으켜 용산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참사와 내란의 아픔을 딛고 용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용산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을 뿌리니 필요합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는 서울을 위해 쉼없이 구석구석 달리며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원호 후보, 강태웅 후보와 함께 내란과 참사의 상처를 딛고 서울과 이곳 용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허무맹랑한 이재명 조폭설 조작 유포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짜뉴스 패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당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당한 요구를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뭐니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처럼 억지 모습이 참 딱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허위 폭로자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폭로자 가족을 지방선거에 공천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의 인격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 운운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장동 사건 조작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대장동의 몸통인 50억 클럽과 권력형 비리의 뿌리는 은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수사권을 휘둘렀습니다. 정치검찰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여 수사가 아닌 인간 사냥을 하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끊을 수 있다는 무지막지한 협박으로 억지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과 인권을 들먹이는 정치검사들이 법의 탈을 쓰고 고문 기술자와 다름없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인간 사냥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출연했고 급기야 국민의 가슴에 총과 장갑차를 들이대고 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78년 만에 이런 정치검찰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윤석열 정치검사들 때문입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가짜뉴스로 정치공작을 벌인
내란 비호정당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산되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조작수사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부역자들의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착붙 공약 8호와 9호까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2,500건이 넘는 공약들을 접수해서 엄선한 공약들입니다. 오늘 강태웅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님 사무실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는데 지선이 끝나고 나면 착붙 공약들이 실현되고 용산 구민들의 삶에도 체감되는 변화가 착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용산은 예전부터 대통령실 이전이나 국제 업무지구 같은 대형 개발 이슈들로 뒤덮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라든지 청년 주거와 같이 실생활에 체감되는 소소한 구정은 관심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산에는 서계동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역세권마다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여러 곳 운영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가 그래서 용산 구정의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된 8호와 9호 착붙 공약이 용산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8호 공약은 아파트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주민 입장에서 월세와 함께 큰 부담이지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옆 단지보다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가 새는 구조를 막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8호 공약이었습니다. 6월 3일 선거가 잘 끝나고 나면 구청장 당선인께서 오늘 여기 오신 구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구청 주택과의 해당 업무분장이 잘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9호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되는 행복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취업을 해서 통장에 돈이 조금 쌓였다고 결혼 준비를 한다고 아니면 자산 기준을 잠시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옮길 걱정부터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사다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역, 남영역, 삼각지역 부근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적어도 4년은 쫓겨나지 않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9호 공약도 민주당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체감되는 행정은 지방선거로 좌우됩니다. 민주당의 착붙 공약이 실현되면 청파동 노후주택 사는 어르신들의 형광등도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남동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납니다. 한강초 앞에 스쿨존 제한 속도가 밤에는 완화됩니다. 이태원 상권의 민간 개방 화장실도 확충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께서 7월부터 그런 용산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때 용산 구민이었습니다. 청파동에 살았습니다.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수도 서울의 관문, 한반도 물류와 교통의 중심 용산. 그러기에 몽골군으로부터 왜군, 일본군에게 짓밟혀야 했고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검단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치욕을 감내하며 때로는 절치부심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엄혹한 세월 견디며 고군분투했던 곳 용산.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용산은 그래서 기업과 회복, 평화와 치유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용산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류 보편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들려온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혈 휴전 소식은 분명 청신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중동 일대에서 자행하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를 즉시 멈추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략 전쟁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미국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전쟁 종식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화의 땅 용산을 더럽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깡패 검사들과 조폭 범죄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날조하여 표를 도둑질하고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미신과 주술, 협잡과 돈맛에 사로잡혀 멀쩡한 청와대를 팽개치고 이곳 용산의 아방궁을 짓더니 마침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한 제물로 삼아 무고한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죽어가도록 조장한 이 정권을 어떻게 용산구민, 서울시민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윤어게인의 미몽에 사로잡혀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국민 주권을 비웃는 위헌 정당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용산을 더럽힌 윤석열과 국민의힘 용산구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사람, 검증된 행정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구청장 강태훈 후보와 함께 이곳 용산을 기업과 회복, 평화와 치유의 땅,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최후보로 용산이고 용산 주민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68차 용산 현장 신문의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저희 좀 약간 피곤한 겁니다. 깜빡깜빡 들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정원호, 강태웅 삼행시를 한번 적었습니다. 잠을 깨려고. 권양혁 의원께서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고 띄우세요. 다시 해주세요. 네, 정원호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 원 없이 일할 사람. 오늘 지금 정원호가 답입니다. 아니 조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해가지고. 강태웅 대표. 네, 다음은 강태웅 후보 하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태산 같은 용산 사람. 웅비할 용산 강태웅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강태웅 우리 구청장 후보님, 네. 예, 이름이 되게 삼행시 짓기 어려운데 이건 당 대표니까 저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